안녕하세요. 다사이드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8단원 대칭 좌표법을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 대칭 좌표법이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 친구는 불평형 회로에서 우리가 전압 또는 전류를 다룰 때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이 계산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불평형인 전압 또는 전류를 대칭인 성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대칭인 세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 표현하는 방법을 대칭 좌표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위주로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이 벡터 연산자 A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A가 우리가 극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크기가 1이고 위상각이 120도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극형식을 복소 평면에 나타내 볼까요? 한번 이 극형식 자체가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삼각함수로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코사인 120도 플러스 J 그리고 사인 120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부분 계산기로 해주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이 사실 중간에 있는 이 삼각함수는 모르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우긴 했지만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상 이 극형식을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Shift 2번, 4번 또는 2번, 3번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복소수와 우리가 극형식을 계속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기상에서 얻어내는 관련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1에 이 120도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만 해주시고 복소평면 그릴 때 저 좌표를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한번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실수축과 허수축을 그려봤고 우리가 크기가 1이면서 120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복소평면상에서 어떻게 그려주죠? 120도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아닌가요, 여러분?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친구, 이 벡터가 가리키는 것이 A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도는 여기를 0도로 기준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따라서 이 각도가 지금 120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1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복소수로 해석을 해본다면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허수부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요. 이 벡터 A의 이 실수부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 허수 부분이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좌표상에서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형식으로 크기가 1이면서 우리가 각도가 120도인 이런 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A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A를 구하게 되냐면 이 A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수에 A를 계속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사인 거예요. 연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층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되냐?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A와 A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극형식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두 친구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형식의 곱셈 방법은 크기는 둘 다 똑같이 1을 곱해주시면 되고 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20도 더하기 120도는 240도죠. 따라서 A를 두 번 곱하면 이렇게 크기는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각도는 240도가 됩니다. 이 A 곱하기 A를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A제곱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한 가지씩을 더 얻었습니다. A제곱은 1. 이 부분은 제가 암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현하겠습니다. A제곱은 1이면서 240도의 위상각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0도를 기준으로 120도, 또 120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표현해보면 이쯤에 우리가 A제곱이 있는 거죠. 제가 A제곱을 너무 위에다 그렸죠. 좀 비스듬히 이쪽에 제곱을 표시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친구도 우리가 120도 가고 이만큼 또 120도만큼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240도가 되는 겁니다. 즉 극형식으로 표현해보면 크기가 1이고 240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역시 좌표상으로도 지금 이거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요. 이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 꼴이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재 해설에 이러한 꼴이 있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제곱의 좌표를 표현해보면 실수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 허수부분은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곱해볼게요. 한 번 더 곱해보면 a를 3번 곱하는 거예요. a를 3번 곱하는 거니까 우리가 a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계속 120이 더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크기는 어차피 둘 다 1입니다. 즉 a제곱에 우리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a제곱 이 240도에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역시 크기는 1이 되고 우리가 이 위상각은 더해져서 360도가 됩니다. 이 360도는 사실상 우리가 0도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0도, 120도, 240도, 360도 이 0도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a 세제곱은 이렇게도 작성하지만 1의 크기가 1이고 0도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a 세제곱을 복소 평면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크기는 역시 둘 다 같습니다. 크기를 똑같이 했다고 가정하고 이 부분쯤 우리가 여기가 a 세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크기가 1이고 0도인 친구죠. 이 화살표는 지금 실수축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허수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역시 이렇게 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a 4제곱은 a와 같고 a 5제곱은 a 제곱과 같은 이러한 계속 순환 구조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a의 이 극형식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럼 이 과정을 겪으시다 보면 왜 벡터 연산자를 배울까? 감이 오신 분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배웠었죠. 우리가 평형 삼상교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평형 삼상 교류에서 제가 한번 전압을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평형 삼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규칙이 있었죠? 이 전압의 크기가 다 같고 위상은 우리가 120도씩 차이가 나고 우리가 상의 순서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VA 그리고 VB는 이런 식으로 VB 그리고 VC도 이렇게 크기가 다 같으면서 위상각은 120도씩 차이 나고 시계 방향으로 A, B, C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평형 삼상 교류라고 배웠고 이 전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벡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VA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0도니까 VA라고 볼게요. 그러면 VB는 어떻게 표현하죠? VB는 VA를 기준으로 얼만큼 간 거죠, 여러분? 120, 120, 즉 240을 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VA보다 240도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120도 느리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120도, 우리 240도 빠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A제곱이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A제곱 V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가면 A, 한 번 더 가면 또 A가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VB는 VA에서 A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럼 VC는 어떻게 되죠? VC는 A를 한 번 곱했기 때문에 바로 표현을 해보자면 A 곱하기 V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결론은 VB는 A제곱 VA, VC는 AVA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평형 삼상에서는 이 각각의 이 세 전압을 더했을 때 0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 때 어차피 지금 아예 똑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라기보다는 사방으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힘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를 상상해보자고 했습니다. 즉 줄다리기를 한다면 이 세 명의 힘이 같을 때 이 점이 움직일까요, 여러분? 안 움직이죠. 세 명의 힘이 똑같으면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삼상 전압을 다 동시에 더하게 되면 0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는 제가 이미 대문자로 적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를 다 더했을 때는 0이 나온다.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VA에 대해서 바꿔보면 VA 이 친구는 A제곱 VB 이 친구는 A, V
VB가 아니죠. 계속 실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VA 그리고 여기가 AVA가 됩니다. 이 친구를 VA로 한번 묶어볼까요, 여러분? VA로 묶어보게 되면 1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는 0이다.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 플러스 A 플러스 A제곱 즉 한번 순서를 이쁘게 적게 되면 이 빨간 색깔이 결국에 0 아닌가요, 여러분? VA 값은 어떠한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 친구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려면 결국에 이 빨간 색깔 줄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 순서대로 작성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A제곱은 우리가 항상 0이다. 이것을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불평형 삼상회로를 해석해 볼 텐데요. 지금 제가 그려온 그림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린 그림이지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풀 때 꼭 이렇게 그림을 알아야지만 그림을 그려야지만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부분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원래는 이렇게 하얀 색깔 전압이었어요. VA, VB, VC라는 이러한 불평형 전압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형 전압이 뭐였죠,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삼상평형 전압을 그려보면 이렇게 크기가 다 같고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상수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A, B, C가 되는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삼상평형 교류라고 배웠고 그 중에서도 뭐 전압이라고 한다면 VA, 여기가 VB, 여기가 VC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평형인 친구와 불평형인 친구로 보면 딱 눈에 띄지 않으신가요? 여기는 VA가 이렇게 쏠려 있고 VB도 마찬가지고 크기가 다 다르고 위상차도 다 다르고 지금 상수는 같지만 우리가 불평형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형을 우리가 이 세 가지 대칭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우리가 이 초록 색깔로 그린 이 친구를 우리가 영상분이라고 해요. 영상분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회로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면서 지금 다 봤더니 크기가 다 동일하고요. 위상각도 다 동일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눕혀져 있죠. 우리가 크기와 위상각이 다 같고 우리가 회로에 다 불평형 전압에 공통으로 있는 성분이다. 이러한 정의보다는 우리가 영상분은 문자 표기를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압일 때는 여기 V0를 쓰고요. 전류일 때는 I0를 쓴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우리가 정상분이라고 불러요. 빨간 색깔은. 정상분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크기가 역시 다 같습니다. 크기가 다 같고 위상차는 120도씩 차이 나고 그리고 상수는 시계 방향이네요. 어디서 많이 해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삼상평형 방금 이 전압을 말할 때도 이렇게 상순이 A, B, C 방향이었는데요. 이 삼상평형 전압과 이 상순이 같은 이러한 친구를 정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가 전압으로 표기한다면 V1, 그리고 뭐 전류를 한다면 I1이라고 이 숫자 1로 표현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파란 색깔은 역상분이라고 해요. 역상분은 쉽게 말하면 이 정상분과 상회전 방향이 반대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A, B, C였죠. 근데 여기는 A, C, B 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A, B, C 이렇게 되는 반면 이 친구는 A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순서가 반대인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역상분은 우리가 숫자로 2를 씁니다. V2 또는 I2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대칭 세 성분으로 우리가 이 불평형 전압을 표현하는 방법을 대칭 좌표법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면 이게 결국엔 다 벡터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는. 우리가 공학에서 다룬 이 화살표는 다 벡터가 되는데 벡터를 이 친구들 다 더한 거예요. 벡터를 더할 때 어떻게 하냐? 꼬리 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VA1 더하기 VA2 더하기 VA0가 곧 VA가 되는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꼬리를 물었죠? 여기서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이 세 친구를 다 더하게 되면 VA라는 우리가 전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VB도 마찬가지예요. VB1 더하기 VB2 더하기 VB0는 VB가 된다. 즉 정상분 더하기 역상분 더하기 영상분은 우리가 하나의 불평형 전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VC1 정상분, VC2 역상분, VC0 영상분을 다 더했더니 꼬리 물게 했더니 결국에 이렇게 VC를 표현할 수 있더라. 이러한 것이 우리가 대칭 좌표법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라기보다는 이 용어와 이제부터 제가 정리해드리는 우리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 우리가 135페이지에 우리가 A상 전압, 그리고 B상 전압, 그리고 C상 전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영상분 V0 그리고 정상분 V1 그리고 역상분 V2에 대한 표가 있을 겁니다.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식이 나오는 유도 과정이 지금 교재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매번 시험장에서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A상 전압 VA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V0 더하기 우리가 V1 더하기 V2를 해주시면 돼요. 즉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VB는 어떻게 되냐? VB는 우리가 V0 더하기 여기는 A제곱이 붙습니다. 우리 A가 뭐죠? A가 벡터 연산자였죠. 그래서 A제곱 그리고 V1 그리고 여기는 A 곱하기 V2가 됩니다. 이어서 C상 전압 같은 경우는 여기는 V0 여기가 1A제곱 A였다면 C상 전압은 1AA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A V1 더하기 A 제곱 V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표현법만 다른 색깔로 표현해보면 여기는 그냥 다 더하고 VB는 이 1A 제곱 A 그리고 VC는 1AA 제곱 이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분은 어떻게 되냐? 영상분은요. 우리가 이 친구들은 다 3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즉, 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은 다 3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편의상 3분의 1을 앞에다 곱하고 괄호로 표현할게요. 이 친구는요. 우리가 VA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VA, VB, VC 즉 각상의 전압을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은 반대로 이 각각의 이 상의 전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도 다 더해요. VB 더하기 VC 그리고 V1 같은 경우는 역시 3분의 1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때는 우리가 정상분이죠. 우리가 정상분이 이렇게 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VA 그리고 더하기 A VB 더하기 A 제곱 VC가 됩니다. 그리고 V2 같은 경우는 3분의 1 VA 이 친구와 순서가 바뀌어요. 플러스 A 제곱 VB 더하기 A VC가 된다는 점 다 괄호 닫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우선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공식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 구별을 해주시고 이 정상분 같은 경우는 1A A제곱 역상분은 1 A제곱 A가 되고 이 대칭 세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3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실기를 가도 이 부분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 공식이. 근데 그때 이 각상의 전압과 이 지금 대칭 세성분, 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구하는 이 어떤 것을 구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시고 공식을 혼용해서 써셔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각각 구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삼상평형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삼상평형일 때 제가 여기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상평형일 때는 우리가 영상분, 즉 V0죠. 여기선 영상분과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0이라고 두시면 돼요.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정상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VA로 표현된다. 즉 A상의 전압으로 표현된다는 점까지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평형률 공식을 알아볼 텐데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불평형률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평형률은 우선 정상분 분의 역상분이 됩니다. 전압으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뭐 V1분의 V2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친구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할 때는 우리는 역정을 냅니다. 불평은 항상 역정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모 분자 헷갈리실 수 있어서 여기 우리가 역정을 내는 거니까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을 할 때는 역정을 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영상분이 존재하는 조건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분은 단단 문제로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챙겨가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비대칭 y 결선 접지식 회로에는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런데 언제 안 존재하냐? 우리가 비접지 회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접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가 답만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표는 우리가 전력공학, 전력기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룬 내용이고 회로에서는 그다지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전기를 포함하는 삼상회로의 고장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래서 삼상교류 발전기 Y결선으로 한번 그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전기는요, 전기를 생산하는 친구죠.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기기기 가시면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각 상에서 우리가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즉 그 전압을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 전압을 E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제가 이 모든 상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상, 즉 한 상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이 A상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 A상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이 제로, 즉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로로 쭉 지나면 이 선로에 있는 임피던스가 있겠죠. 임피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임피던스 역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선로에 흐르는 전류에도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임피던스에서 우리가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전압을 뺏어 먹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달되는 전압은 우리가 이 임피던스에서 걸린 전압만큼 깎여서 도달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우선 이 전압을 단자 전압이라고 하고 V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 V에 관한 식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V는 우리가 공급된 E에서 얼만큼 빼면 되냐? 이 둘을 곱하면 전압이 되죠. 따라서 임피던스와 전류를 곱한 이 전압 강화만큼 강화되어서 이렇게 단자 전압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단자 전압의 일반식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숫자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상분부터 작성해 보면 영상분 단자 전압은 E0 마이너스 G0 I0 그리고 우리가 V1 정상분 같은 경우는 E1 마이너스 G1 I1이 되고 그리고 V2는 역상분은 E2 마이너스 G2 I2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상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삼상 평형일 때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상분과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0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정상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상의 전압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정상분의 전압은 A상의 전압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삼상평형시에 이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영상분, 정상분 이 유기기전력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원은 이 A로 바꿔주시면 식이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V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G0, I0가 되고요. 우리가 V1 같은 경우는 이 A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G1, I1 그리고 마지막 역상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G2, I2로 삼상평형시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